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잘 듣지 못했던 그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주로 말씀하신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퇴임하신 대통령이 내려간 양산 사저 그 근처에서 일요일에 많은 시위대가 몰려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전직 대통령은 반지성적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양측의 반지성이라는 말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러한 의도가 드러난, 어찌 보면 정말 반지성적인 말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지성이라는 말이 사라졌는데요. 앞에 쓰인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지자의 성품성이라고 한 것이었죠. 흔히들 지성주의라 그러면은 인텔렉츄얼리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반지성이라 그러면 엔티 인텔렉츄얼리즘,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지성이다, 반지성이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성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바로 맹자입니다. 자,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맹자의 편명 7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장이 바로 뭐냐면은 진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심. 자, 마음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진심이라 라는 말을 썼죠.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위정자들이 바로 맹자 또는 앞서선 공자가 부르짖던 인의의 정치를 하라, 덕치를 하라, 어진 정치를 베풀라 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다 대답하고 그냥 겉으로만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맹자가 제발 좀 마음을 다해서 하라라고 해서 진심이라라는 장을 붙이고, 편명을 붙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진기심자, 마음을 다하는 것은 바로 진기성이라,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지기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위정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인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품을 아는 자라고 해서 나오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심자에다 날생자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누구나 다 있죠. 동물에도 있죠. 물건에도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때는 물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동양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서양처럼 절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믿습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농경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참 착한 듯하게 행동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불선하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매우 악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토론이 가장 강했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전국시대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을 도륙해놓고도, 도륙해놓고도 저 뒤에 가서는 술 마시면서 낄낄거리고 웃어대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아니다, 불선하다, 선하다, 아니다, 불선하다, 아니다, 불선함이 없다, 무불선 또는 불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아니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는 논쟁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나온 책이 역시 맹자입니다. 맹자와
고자, 그죠? 당시에 역시 유세가 중에 하나죠. 고자가 그 토론한, 논쟁한 바로 뭐예요? 성선, 사람이 성품이 선하냐, 불선하느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맹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죠. 맹자에 앞서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적어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우리가 논어 정도는 한번 읽어보셨겠죠? 예,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러면은 맹자에 앞서서 두루 널리 읽힌 책, 다시 말해서 공자가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담은 그 글이 논어인데요.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상근.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간에 비슷한데, 성상근인데, 그죠? 서로 간에 매우 가까운데, 뭐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습상원이라 서로 간에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습성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서로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자, 이 공자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그 다음에 공자님은 절대로 본인이 뭐예요? 뭔가 새롭게 없는 말을 도출해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앞서 가신 바로 성인들이죠.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하은주 3대 사망과 그 시대의 성인과 현인들이 말씀하신 내용,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서경에 있는 글과 그 다음에 또 시에 나타나는 여러 글들을 그 두루 보시고 거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시에도 있지만은 서경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라죠. 하나를 세운 바로 우임금, 그죠? 우임금이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은 태갑이죠. 태갑이 자 매우 그 어린 나이, 그러니까 15쯤에서 어린 나이에 임금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흔히 고생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 매우 무도한 임금이 될 자질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형태가 나타나니까 바로 이윤이 태갑을 동땅으로 유배를 보내시고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무덤 앞에 가서 저기 두루두루 수신하라라고 보냈었죠. 그러면서 매일 가르침을 보내면서 그리고 태도 변화가 어떠한지를 늘 살폈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누구나 부여받은 이 성품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습관에 의해서 바로 성품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말을 했죠. 습녀성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익히고 하는 이 습하는 것, 익히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어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강의했을 때 첫 장에 뭐라고 했나요? 학이, 시, 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때로 익혀야 되는데 뭘 익혀야 되느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익히느냐? 아니었죠. 논어에서 보면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학이. 그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 바로 일륜법도인 효를 기초로 해서 일륜법도를 점차 넓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자의 이 말씀, 논어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정리되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공자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요. 바로 주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역이다 그러면 단순히 점서라고 여기고요. 주역에 있는 괴사와 효사를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경과 서경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앞서서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례가 있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맞는 예법, 법도를 지은 책이 바로 주례입니다.
그 주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뭐예요 관직과 당시의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주역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것을 오늘날 현대사회에다 접목시켜서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금에 그 주역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저지르게 되는 잘못이죠. 자,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 자, 성품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 공자가요 계사상전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한 도죠. 우리가 천지자연에 있지, 우리가 농경문화의 철학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변화, 그 변화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그죠? 하늘의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방위로는 동남, 서, 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음양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삶도 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변화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적응해 살기 때문에요. 우리 유학, 농경문화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자, 그럼 순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순응하는 이치를 자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인 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 방법들을 두루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천학문으로서의 바로 철학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제도도 제시하고 그래서 먼저 천지자연에 대한 그 천지자연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음하면은 하루가 끝나는 것이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 이름 일양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음양지위 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그 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고 그리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무한하게 계속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일음이라고 할 때 지난번에 표현했을 겁니다. 자시자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루가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바로 종시의 학문입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늘 종시죠. 내가 마치고 어느 한 단계를 마쳐야 그 다음 단계를 나타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종시의 이치로 이루어졌고 마치고 다시 시작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 후대가 이어서 그 다음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도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인도 그러면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죠.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인도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반듯하고 그 다음에 평평하다면은 편안하겠죠. 사람이 살아나가야 될 길을 반듯하고 평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지자 일름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야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는 것이죠. 선이라고 할 때는 자 양양자에다가 밑에 보면은 머리 숫자에 이렇게 머리라고 하는 건 이거 코라는 뜻이었죠. 요거 대신에 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수에 자 이 구자가 이렇게 이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데요.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양이죠. 양은 뭐라 그랬나요? 공부하신 거 항상 유추하셔야 됩니다. 무리 짓는다라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죠? 내 개인적인 말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무리들 다시 말해서 공리죠. 그 공리를 먼저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리 다시 말해서 천지 자연의 변화로 인해서 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음양의 변화로 인해서 땅의 모든 만물들이 생장수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도는 지극히 뭐죠? 지공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공변되며 무사라 이렇게 해서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지자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어받는 천지자에는 지극히 지공무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공무사함을 선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사람에다 빗대면 이러한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지공무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없죠. 여기에 그 표현으로 의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에 보면은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한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착하다,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계지자 선이라 이걸 이어받아서 그래서 뭐요? 마치면 다시 또 봄, 그죠?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하면서 생장, 수장 하는 것을 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뭐예요? 봄에는 생하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두는 거죠. 생장, 수장 하는 것이죠. 거두고 그 다음에 다 갈무리 해두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갈무리해서 그리고 이듬해 다시 씨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룰 성자 공부했고, 그래서 성지자 뭐라고 표현했냐? 자, 이어받은 것을 참 선이라 표현했고, 지공무사함이 되고, 지공무사하게 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천성이죠.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 그걸 우리가 천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천성이라라는 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아까 지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각된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낀 것들을 다시 내 안에서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사유 개념으로 도출해내는 것, 이걸 지성이라라고 했더라면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유능합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천성이 있다,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성을 가지고 공자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 이 성품은 서로 간에 비슷하다,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성품은 자,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꼬불꼬불 삐뚤어 가기도 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맹자가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성의 근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순자의 성악설을 가지고, 이게 성선설과 성악설을요, 두 개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인간 자체만을 보는 것이고, 자,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 자연의 그 변화의 도, 만물을 낳고 낳는 그러한 변화의 도를 바로 우리가 성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도 끊임없이 낳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성선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형기의 사사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기지. 사람의 그 형체, 나타난 모양이라는 것이 어느 집안, 어느 가정,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런 형기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의 형기의 사사로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로 성선이 가려지고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아예 꽉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형기의 사사로움에 가려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때가 묻어 가지고, 우리가 거울에 때가 묻으면은 내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이와 같이 선한데, 그런데 형기의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때가 묻어서 그게 잘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요? 때를 벗겨내는 것이죠. 때를 벗겨내는데, 아까 순자 같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지만요, 유학은 아니죠. 때를 벗겨내는데 뭐 법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제어합니까? 때를 잘 닦아줘야 되겠죠. 잘못 닦아주다가는 껍질 벗겨집니다. 그죠? 거울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달래듯이. 그게 바로 뭐냐면 유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애초부터 교육을 중시했고, 옛날 하은주 3대, 지금부터 3, 4천 년부터 기본적인 교육제도가 있었죠. 소학과 태학이라는 교육제도를 두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백성은 일반적인 노래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성이라라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바로 지성이라라고 하는 바로 성의 원 뜻입니다.